바람을 피면은 이혼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바람을 피는 걸 확인했다고 해서 바로 이혼을 생각하지는 않아요.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일이 있어야지 이제 이혼까지 생각을 한다는 거죠. 배우자의 바람으로 이혼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다른 사정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배우자가 바람핀 거를 발견을 했다라고 하면 순간적으로는 아 이제 끝이다. 이혼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조금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해보면은 아 그래도 우리가 좋았던 때가 있었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어떻게든 회복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자녀 양육의 문제 이런 걸 고려했을 때는 이혼은 좀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혼을 포기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물론 바람이 주요 원인이기는 해요. 근데 바람 피는 걸 발견했다고 해서 그게 100%다 이혼으로 가느냐? 그건 아니고 생각보다 바람을 발견하고 나서 이혼을 선택하지 않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오히려 다른 이유들로 이혼을 해야겠다라고 결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내 아이가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배우자의 폭력성을 발견하고 나서도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아직 많이 있는데요. 가끔 있는 폭력 정도 내가 잠깐 참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문제는 이 폭력성이 배우자에게뿐만 아니고 아이에게까지 미쳤을 경우 이때는 생각을 달리하게 됩니다. 어떻게든 관계를 회복해보고 상대방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조심조심히 살아야지 했었던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아이에게 폭언을 하거나 직접 폭행을 하거나 위해를 가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도저히 못 참겠어요. 이제는 이혼을 해야겠어요. 라고 결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한 번은 굉장히 어린 분이 이혼하겠다고 오셨는데 가정폭력 사건이 있는 그런 케이스였어요. 폭력의 정도가 너무 심했거든요. 칼도 있었고 다 보는 공공의 장소에서 목을 조르다가 주변 사람들이 만류를 해서 사건화돼서 가정폭력으로 입건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혼을 해야겠다 결정을 내리시고 저한테 찾아오신 분이 계셨는데 폭력의 정도를 보니까 이게 처음 있었을 법한 폭력의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면서 기존에 남편이 폭행을 많이 했었냐라고 여쭤봤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폭행 많았는데 이번처럼 심하게는 안 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뺨 한두 대 정도 친 것도 폭행이라고 보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건 당연하게 폭행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게 너무 일상이니까 그 정도는 폭행의 정도도 생각을 안 하셨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지내오시다가 아이가 그림을 그린 걸 봤는데 아빠가 폭력적으로 하는 행동이 묘사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아빠가 손에 칼을 들고 있다든지. 그런 거를 보고 이혼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부부관계를 회복해보고 어떻게든 아이한테 온전한 가정을 주고 싶어서 지금까지 참아오셨었던 분이시고 폭력은 그냥 늘 일상적으로 있었던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근데 가폭 사건 접수하고 나서 떨어져 살면서도 아이를 양육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이혼을 바로 하려고 생각을 안 하셨는데 아이가 그 스케치북에 가족의 모습을 그린 걸 보고 그 그림에서 아빠가 칼을 들고 쫓아오는 그 모습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 의뢰인이 아 이제 안 되겠다 결심을 하시더라고요. 차라리 내가 혼자 키우는 게 아이한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일이 있어야지 이제 이혼까지 생각을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바람을 2번 폈을 때입니다. 그런 생각 내내 바람 피시는 분들도 있고 몇 번 들키느냐의 문제인 경우들도 있고 그런데 더 못 참겠는 건 어떤 사람과 불륜관계를 배우자가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봐줬어요. 그런데 몰래 그 사람이랑 또 만나고 있고 그 기간이 굉장히 장기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이랑 2번 바람 피는 걸 보면 이거는 견디기 어려워요. 결혼 기간이 한 30년 이상 된 의뢰인이셨는데 과거에 남편분이 바람도 많이 폈고 폭력적인 면도 있었고 그런 케이스였어요. 과거에 우리 의뢰인이 가서 정리를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는 안 만나겠지 하고 그냥 있었던 거예요. 아주 만족스러운 부부 생활은 아니었지만 장성한 자녀들도 있고 하니까 굳이 이혼을 하지는 않고 있었던 그런 관계였어요. 근데 그러던 중에 우리 의뢰인이 남편의 차량에서 웬 여성의 운동화 그리고 운동복 이런 걸 발견을 한 거예요. 이게 왜 있지? 라고 남편한테 물었는데 남편이 뭐 별거 아니고 뭐 같이 등산을 했었던 사람이 놓고 갔고 뭐 이렇게 설명을 대략적으로 했어요. 우리 의뢰인이 뭔가 의심스럽고 한 거예요. 남편의 행적을 좀 추적을 해봅니다. 그러다가 남편과 상간녀가 같이 어떤 가게에 들어간 모습을 CCTV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CCTV에서 확인했었던 그 상간녀의 모습이
과거에 우리 의뢰인이 한 30년 전쯤에 정리를 시켰던 그 사람이었었던 거예요. 우리 의뢰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제 30년 이상 이어온 부부 관계인데 상간녀도 30년 이상 이어온 불륜 관계였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내가 뭔가라는 생각부터 들고 이 생활 자체가 되게 허무한 거예요. 한마디로 밥 해주고 빨래 해주는 사람이었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랑은 밖에 나가서 한 건가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결혼하고 나면은 그 가정에 헌신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간이 너무 허무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본인 인생을 여기다가 내가 헌신을 했는데 남편은 날 바라봐 주지도 않았고 예전에 걸렸을 때 남편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울면서 사과를 했었는데 그건 다 거짓이었고 이렇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도저히 못 참겠다라고 해서 이혼을 결심을 하시더라고요. 단순히 분노뿐만이 아니고 이 경우에는 이건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해서는 되는 그런 관계는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한마디로 회복의 가능성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과 2번 바람피는 걸 발견한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이혼을 결심하십니다. 세 번째는 과소비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이 케이스는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우리 의뢰인의 상대방이 유책 배우자였거든요. 바람이 난 케이스였어요. 그런데 우리 의뢰인이 이혼을 안 하려고 했었던 케이스입니다. 왜냐면 우리 의뢰인도 과거에 이제 바람핀 전력이 있었거든요. 서로 한 번씩 잘못했으니까 여기 서로 이제 덮어주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상대방이 일단 최근에 바람 폈으니까 이런저런 내역 같은 게 궁금하잖아요. 왜냐면 이제 앞으로 또 거짓말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확인하고 계좌 내역을 좀 확인하고 이러다가 상대방의 대출이 최근 1년간 1억이 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 상대방이 꽤 고소득자였거든요. 연봉이 한 8천 정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돈이 많이 들 만한 어떤 이벤트가 있지도 않았었어요. 그랬는데 갑작스럽게 최근 1년간 1억 이상의 이제 대출이 생겨버린 거예요. 우리 의뢰인은 처음에 배우자가 상간자한테 이 돈을 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나중에 이제 배우자가 쓴 내역이랑 이런 걸 확인을 해보니까 배우자가 명품 소비를 엄청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명품 소비를 하고 마음에 안 든다 해서 바로 또 당근마켓에 팔아버리고 정가로 그렇게를 반복을 하다 보니 이렇게 채무가 늘어났었던 거예요. 거기서 이 사람이랑은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겠다. 이거 뭐 부부생활 해서 맞벌이 이 정도로 많이 벌어가지고 뭘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게 다 각 가정의 그 소비 패턴이나 소득에 따라서 뭐가 과소비다 아니다는 굉장히 다른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 사람이 소득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벌어들인 수입을 다 쓰고 거기에 채무까지 그것도 단기간에 아주 많이 진 그런 점이 이제 이 사람이랑은 더 이상 이거를 해낼 수가 없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던 걸로 보여요. 오늘은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내 아이가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같은 사람이랑 또 바람피는 걸 목격했을 때, 그리고 세 번째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과소비입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최영은 변호사였습니다.